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피어나는 꽃이 결국 시드는 것처럼 아침이 오면 밤이 찾아오듯이 노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노년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운명이죠.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호르몬 수치는 감소하고 재정적인 변화와 신체적 변화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년기의 성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성은 단순히 신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랑, 애정, 그리고 친밀감과 같은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그들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노년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년의 사랑은 주황빛, 나이 든 채로 산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의 인사이트를 포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삶, 죽음, 그리고 사랑과 성을 문학, 미술, 철학, 고전의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노인의 현실적인 삶과 고민을 담아낸 이 책에서 오늘은 노년기의 사랑과 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리치니스 웰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늦가을의 한가운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공원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리고 한결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관계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노부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요가 강습에서 처음 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 할머니를 보았을 때부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간 것도 그 사랑의 시작을 알린 것도 할아버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마음에도 서서히 주황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첫 만남은 한 무료 요가 강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매트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요가는 처음이세요?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운동하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요가 강습이 끝난 뒤 공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점점 더 깊은 매력을 느꼈고 할머니는 그런 그의 다정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매번 그의 곁에서 걸음을 맞추며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설렘이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순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새 연애하시는 거 아니세요? 할아버지랑 통화하실 때마다 목소리 톤이 완전 달라지시던데요. 통화만 끝나면 뛰쳐나가고 요즘 완전 바람 나신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손자의 장난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변화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고요했던 그녀의 일상은 이제 매일 그와의 통화와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이 감정에 몸을 맡기고 싶어. 할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마다 그녀는 그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매번 할머니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설렘에 휩싸였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빠져들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시간조차 잊고 단순한 대화 하나마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종종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들과 대화하는 것을 볼 때면 괜히 심통이 나곤 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할아버지들과 요가 강습 후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질투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그런 감정이 스스로도 우습다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은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더 열심히 그녀를 챙기면 되지 않나? 그는 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매일 그녀를 만나면서 그와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고 그 시간들이 그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를 데리고 실버 카페에 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그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젊은 시절에 느꼈던 그 풋풋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할머니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요가 강습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결국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5일이 지났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몇 번의 눈 깜빡임 사이에 그녀가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사랑이 꽃피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들의 관계가 이토록 빨리 끝이 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겨둔 추억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주황빛으로 남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걷던 공원, 그녀의 따뜻한 미소, 함께 나누던 차 한 잔, 손을 맞잡고 바라보던 노을 모든 순간들이 그의 가슴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짧았지만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뜨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공원을 걸으며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매일 그녀와 함께 앉았던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핑크빛 사랑이 주는 설익은 감정과는 확연히 다른 노년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농익고 성숙해진 감정이 교차하는 사랑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경험을 거친 노인들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풋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은 다시금 찾아온 설렘과 함께 세월을 통해 깊어진 농익은 감정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빛, 그 따뜻하고도 지난 세기 이들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죠. 그 주황빛이 황홀함까지 품게 되면 그 감정의 깊이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집니다. 노인이 되어 더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을 일깨워준 그녀가 불과 5일 사이에 호련히 떠나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노의 소설 천상의 계곡에서도 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화를 묘사하며 그 감정의 복잡함을 그려냅니다.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그동안 집에서만 지내던 어머니가 아침이면 밖으로 나가 저녁 무렵에야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그런 어머니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 봅니다. 어머니는 동네를 가로질러 장춘당 공원으로 향하고 한 구석에서 기다리던 할아버지와 만나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어머니가 매일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와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은 처음엔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80 가까운 어머니가 매일처럼 노인과 만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이고 화장대 앞에서 화장품을 바르며 아침마다 정성껏 버선을 챙겨 씻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0년이 넘은 어머니가 이제 와서 한 노인과 만나 설레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아들에게는 처음에는 해괴한 일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연애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걸으며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아들은 점점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팡이에 의지에 걷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다정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에 불편한 감정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이 기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젊음의 샘물을 마신 듯한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곁에서 수줍게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할아버지와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들은 어머니가 단지 가정의 일원으로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자로서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 자식들은 어머니를 가정에서의 역할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아들도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면서도 그녀가 여전히 여자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본 것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노인과 사랑에 빠진 어머니에게서 여전히 소녀처럼 설레고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그에게도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사랑의 감정에도 나이는 없습니다. 별에도 나이가 없듯 어머니의 사랑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년의 사랑이 단순한 동반자의 역할을 넘어 서로에게 설레는 감정과 삶의 활기를 되찾아주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형식적인 가족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애틋함은 점차 사라지고 마치 의무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는 말은 이러한 현실을 잘 나타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현상은 세대를 넘어 많은 가정에서 반복됩니다. 특히 남편이 정년 퇴직 후에 주로 집에 머물게 되면 오랜 시간 직장 생활로 소홀해졌던 애정이 되살아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원해진 관계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문순태의 소설 수주부는 깽깽이 꽃을 매개로 노년에 겪는 한국 부부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처음엔 남편이 아내의 외출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남편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태도로 호령하던 남편은 퇴직 후 서서히 힘을 잃고 종이호랑이처럼 무기력해집니다. 아내의 무관심 속에서 그는 점차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아내는 그녀대로 자유를 추구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서로에게 남은 것은 건조한 교감뿐입니다. 아내는 심지어 남편이 죽는다 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는 비단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노년기의 부부들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밖에서 만나는 노년기의 다른 부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 역시 부부 사이에서 사랑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울 내내 남편과 붙어 지내다 보니 온몸에 곰팡이가 핀 것 같아,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바람 쐬러 나왔다는 농담 섞인 말 속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마치 비 오는 날 구두에 달라붙은 낙엽처럼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이런 말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여과 없이 쏟아집니다. 최소한의 존중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노년이 깊어가면서 육체적인 노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서로를 향한 감정이 말라버린 채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지 노화의 문제가 아닌 관계 속에서 사랑과 애정이 사라진 결과로 상호 존중이 결여된 채 이어지는 고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지쳐버린 부부들이 겪는 이러한 현실은 현대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부부 간의 대화나 자식들의 무관심에 대해 사실상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남편이 퇴직한 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간 소홀했던 가정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아내에게 간섭이나 잔소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찍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노인의 60%가 퇴직 후 집에 머무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은퇴 남편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 사이에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들 삶 속에 의미 있는 무언가가 사라진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일, 사회적 성취를 통해 만족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역할과 목표가 사라집니다. 사랑을 포기한 순간 다른 의미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특히 직장을 떠난 후 성취 욕구를 채우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을 죽이는 화석처럼 매일매일을 의미 없이 보내는 심정입니다. 이는 단지 한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노년은 종종 사랑이 끝난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젊은이들이라면 사랑과 관계에서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노인이 되어 외모를 꾸미거나 누군가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일은 불편한 시선으로 여겨졌습니다. 노파의 화장이나 노년기의 새로운 연애는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치부되어 조롱이나 연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노인의 사랑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이혼이나 재혼, 새로운 동거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은 보수적입니다. 노인을 사랑의 주체로 인정하는 견해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노년의 연애나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흔히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나이에 맞는 행동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이나 이별을 논할 때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더 널리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한국에서도 80대 노인의 이혼이나 재혼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혼한 부부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 생각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혼하는 노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노년기에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 문학에서 노년의 사랑과 성은 다른 시선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대체로 작가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노인의 삶과 감정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작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투영된 결과로 노년의 남성과 여성 작가의 시선은 때로 엇갈립니다. 여성 작가들은 노인의 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남성 노인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곤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담아내려 합니다. 반면 남성 작가들은 보다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기대감이 문학에서도 반영되는 결과일 것입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여전히 생생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감정은 결코 나이로 제한될 수 없으며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노년기는 일에서 벗어나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청년기와 장년기에는 직장에서 성취를 통해 만족을 얻었다면 노년기에는 감정적 유대와 인간관계가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 교감과 연결이 더 큰 의미를 가지며 신체적 변화와 사랑의 감정이 조화를 이룰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공허함을 느끼기 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사랑과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년기에는 인간관계, 특히 사랑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면 삶이 쉽게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년의 연애 감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는 노인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이고 유쾌하게 지내며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 에라스무스는 구부정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비유했습니다. 설령 주름이 깊고 나이가 많더라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믿고 정열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행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를 유혹하며 스스로를 가꾸며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를 이유로 이런 태도를 비판할 수 있지만 부끄러움이나 수치는 본인이 느낄 때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한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자세는 과거의 예술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화가 김명국의 은사도는 죽음을 주제로 한 자화상으로 해석됩니다. 겉보기에는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선비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김명국은 생전에 술을 즐기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인물로 그의 그림에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은사도는 생과 사의 경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화가의 철학을 보여주며 이는 동서양 철학에서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도 연결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해석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죽음을 자주 접하지만 그것을 막연한 미래의 일로 여기며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이며 그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성찰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죽음과 삶을 함께 마주하는 철학적 태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젊음의 열정이 사라진 후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며 살아가려는 노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과 정열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며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향한 무관심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과 무관한 타인의 문제로 생각하며 언젠가는 맞이할 일이지만 지금은 실감할 수 없는 막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무관심은 점점 자라나고 이는 현재의 삶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낳습니다. 일상에 안주하며 오늘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나중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넘겨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부조리나 모순에도 눈을 감고 살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무관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상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의 산출을 강조합니다. 이는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의 순간을 유일무이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 사람들은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고 부당한 대우나 상황을 쉽게 넘기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죽음을 향해 미리 달려가 봄입니다. 이는 단지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삶의 유한성을 절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가 삶의 마지막 몇 달을 남기고 느끼는 절박한 감정과 같이 죽음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의 삶이 행복했는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나면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쳤던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결심이 생깁니다. 현대의 의료 기술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생명 현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넘기거나 수명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을 뿐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이데거의 죽음에 내던져져 있음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죽음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멈추어 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꿈꿨으나 잊고 지냈던 인생의 목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독일의 화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콜비츠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인물로 특히 그녀의 말년 자화상은 죽음을 주제로 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노년의 콜비츠는 죽음을 옆에 둔 채 그것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죽음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크게 놀라며 현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콜비츠는 놀라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녀가 삶 속에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빈민가에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죽음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콜비츠에게 죽음이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온 순간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했을 때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이후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죽음 연작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애착은 죽음을 마주했을 때 더욱 강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죽음을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이지만 남은 시간이 적은 노인에게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절실합니다. 노년기에는 일상의 반복을 멈추고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기회가 더욱 필요해집니다. 버트 들레지의 행복의 정원에서 언급한 내용도 이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단지 오늘을 견디며 언젠가 다가올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은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다 불쑥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의 특별함은 사라지고 순간의 가치도 흐려질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면 오늘 하루의 의미는 무뎌질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현실의 불안을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현재의 삶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닌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삶과 죽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시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순간들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찾아온 사랑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감정을 다루며 삶과 사랑의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영상 속에서 노년의 사랑은 단순한 신체적 필요를 넘어서 애정과 친밀감, 그리고 인생의 깊이와 연결된 복잡한 감정으로 그려집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한 사랑이 핑크빛이라면 이들의 사랑은 주황빛처럼 따스하고 성숙한 느낌입니다. 주황빛 사랑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다시 찾아온 설렘이 함께 어우러져 한층 더 진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특히 영상은 노년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주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찾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노년기의 사랑이 가진 따뜻한 주황빛 에너지가 화면을 통해 전해지면서 시청자들은 그 감정 속에서 스스로의 삶과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노년의 사랑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본질과 삶의 소중함을 전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리치니스 웰스와 함께한 시간이 따뜻한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노년기의 사랑과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설렘과 행복이 여러분께도 전해졌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과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매일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